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위의 증상들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암이라는 병에 왜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병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네 가지를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이 원인은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의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네 가지는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의 문제예요. 자연식품에서 벌어져서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표현도 쓰죠.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음식으로 또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또 음식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얻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원인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 스트레스, 긴장된 삶이 결국은 여러분들 병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습관의 문제인데요. 과로하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간길로 간다고 계속 여러분들 한번 습관이 들면 병이 날 때까지 그걸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온도의 문제예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체온 1도만 올리면 암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학적인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는데요. 이 온도는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손발이 차가우면 이미 온도의 문제가, 혈액순환의 문제가 고장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라는 병이 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암은 한 가지 문제보다는 이 네 가지 문제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병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런 온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암을 일으키는 악액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포크라테스는 암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악액질. 물론 요즘 간혹 보면은 현대의학에서도 몸속에 뭐가 독소가 있어서 병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디톡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의학용어로는 그냥 악액질입니다. 악액질. 여러분들 속에 악액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만드는 악액질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치유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모든 병은요,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암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도 암세포가 하루에 의학적으로 보면 5,000개에서 10,000개까지 이렇게 하루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걸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암세포가 딱 생기면요,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의 암세포가 죽지 않고 씨앗이 돼가지고서 이 초기 암까지 이렇게 발전하려면, 우리가 진단해서 발견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의학계의 정설이에요. 암을 검사해서 여러분들이 진단받았다 라고 하면 벌써 이미 10년 전에 이미 씨앗을 해결 안 되고 계속 키워갔던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암세포는 주인인 나한테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시를 해줘요. 첫 번째, 이게 순서가 딱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병이 오는 순서라고 하는데, 이건 교과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로 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종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안에 어딘가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발이 차가우는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지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성 피로가 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면이라는 이런 증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기도 해요. 이 상태도 또 여기까지 왔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면은 3단계에 오는 문제가 만성 통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사성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의 대표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4단계에 넘어가면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면역계에 이상이 와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시고 그냥 약으로만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암이라는 병으로 5단계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위의 증상들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아니면 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암이라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암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상 신호는 한 7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입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이런 피로감, 무력감들이 나타나면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인 모를 어떤 체중의 감소예요. 급격히 5kg 이상 막 쭉 감소하면은 암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이 대변의 이상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는데 대변에 자꾸 이상이 오거나 소변의 어떤 색깔의 변화, 어떤 통증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요거 이제 해독기관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속에 암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물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원인 모를 어떤 출혈 같은 겁니다. 코피도 나기도 하고 입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침 시에 또 각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 가끔 이렇게 기침할 때 토혈도 나타나고 특히 이제 대소변에서 어떤 출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증상이 많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원인 모를 신체 발열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38도 이상이 그런 고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상당히 몸 안에서 나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가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속적인 어떤 간헐통이라고 해서 이유도 없는데 어느 곳에서 계속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암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몸 신체 부위에 어떤 덩어리 같은 거 만져지거나 혹 같은 거 만져지면은 이거 이제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암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내 안에 상당한 병을 일으키는 그 악액질이 쌓여서 결국은 암까지 갈 수 있는 가까운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암은요, 조기 진단 늦습니다. 조기 진단 나오면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어줘야 암 진단을 받으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해요. 결국 암은요, 삶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